야, 이건 좀 느낌이 색다른데요. 사실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 다들 저가형 전기차의 혈안인데 갑자기 프리미엄급을, 그것도 1억이 넘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 낯설기도 하고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러모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싶습니다. 캐딜락이 리릭을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했죠. 행사장에 저희 스포일러 팀도 다녀왔는데 흥미로운 점들이 꽤 많은 차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옵션,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와 옵션 구성으로 나온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리릭은 사실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공개됐을 당시 디자인 덕분에 워낙 관심을 많이 끌기도 했고, 캐딜락은 신차도 나름 적극적으로 한국에 들여오고 있어서 언제쯤 국내에 들어오나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출시 시기가 약간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캐딜락이 뜬금없는 시기에 출시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빗대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저렴한 전기차 전쟁이 한창입니다. 당장 국내만 봐도 기아가 EV3를 공개하면서 3천만원대 국산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1억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했고 지금 이런 시기에 잘 팔릴까, 이런 생각도 분명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적인 가격만 보고 평가하기엔 아까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리뷰는 다른 채널들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 저희는 시장 분석 측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거겠죠. 1억 696만원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뭐 이런 거겠죠. 우선 절대적인 가격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1억원이 넘는 가격을 절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가격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근거는 꽤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의 풀옵션인 상위 트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들어왔는데 관계자분 말을 빌리자면 유럽은 1억 2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해 한국은 저렴하게 책정됐고요. 9K 고화질 33인치 커브드 어드밴스드 LED 디스플레이, 4가지 드라이브 모드, 360도 카메라,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AKG 스피커 19개, 앞좌석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 뒷좌석 열선 시트, 3존 에어컨 등등 프리미엄 차에 들어가는 웬만한 옵션은 거의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게 같은 그룹사이긴 하지만 쉐보레와는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쉐보레도 이렇게 상위 트림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그러면 안 되죠. 대중 브랜드인데 상위 트림만 들어와 버리면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쉐보레는 특히 가격 인상 같은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캐딜락은 좀 다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성비도 중요하겠지만 풍부한 옵션 사양, 얼마나 고급스러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선 단일 모델로만 들어온 게 가격 측면에서 그리 나쁜 것 같진 않고요. 두 번째는 같은 프리미엄급 차들하고 비교하면 평균적인 가격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기차인 걸 감안해도 국산차로 치면 GV80급이잖아요. GV80 가격 범위를 보면 6,930만원부터 1억 25만원이고요. 쿠페 모델은 8,225만원부터 1억 910만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고 리릭은 같은 급 전기차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고 LG 엔솔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온 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캐딜락 가격대를 보면 체감이 좀 더 쉽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하자면 리릭은 GV80급, 에스컬레이드는 GV90급입니다. 이 논리라면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모델보다 저렴하면 되는데 신형 에스컬레이드 가격은 1억 5,700만원이고 ESV 모델은 1억 6,700만원입니다. 리릭이 5천만원 넘게 저렴하다는 거고요. 아직 대중 브랜드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차 윗급 모델보다 비싼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그랜저보다 아이오닉5가 비싼 케이스라고 보는데 오히려 캐딜락은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가격 질서가 빨리 잡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릭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거 하나만큼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시대든 하이브리드차 시대든 어쨌든 자동차 시장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확실한 경쟁 상대가 링컨일 텐데 링컨은 지금 이렇다 할 신차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벤츠 BM도 에스컬레이드급 전기차를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리릭만 놓고 본다면 벤츠 EQS SUV나 BMW iX보다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요. 신차가 그렇게 자주 있는 브랜드가 아닌 것 치곤 출시되는 신차마다 국내에 적극적으로 들여온다는 건 좋게 평가할 만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어떤 신차가 공개됐을 때 다음 신차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리릭은 에스컬레이드급 전기차인 IQ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아서 놀랐고요. 특히나 디자인은 도로에서 보면 독보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저가형 전기차 흐름으로 간다는 걸 거스를 순 없습니다. 즉 벤츠나 BM도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 중인 게 사실이고, 이건 가격뿐만 아니라 이 가격대의 전기차가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제대로 어필했냐 못했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좋은 조건인 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을 딱 봤을 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건 캐딜락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